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가 돼서 차도에서만 타야 하고 속도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도로 2차선 한가운데를 내달리는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를 몰듯 거침없는 회전에 좌우 가리지 않고 차선을 가로지릅니다. 시속 60km를 넘나들며 승용차마저 추월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규정 위반입니다. 아예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접수합니다. 사각지대가 많은 화물차 뒤에 붙어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갑니다. 안전장비를 갖췄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많죠. 저런 거 오토바이도 잘 안 비는데 저거 옆에 붙으면 큰 차이 비지 안 보여요. 속도 제한 장치가 달려있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데다 차체 안전 구조는 제각각. 여기에 단속 근거도 없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타야 하지만 이처럼 일부 제품은 속도계가 없거나 사이드미러가 없어 도로에서도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신고도 2016년 170건으로 2년 사이 90배나 늘었고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속도 위반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예, 운전자들도 킥보드 운전자들 좀 보호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까는 그런 안전을 갖다 유의하시고 신호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신호도 잘 안 지키시거든요. 하지만 킥보드에는 번호판조차 없어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한국 어선에 탑승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을 막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2년 전 인도양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살해하는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어 소통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가 참극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베트남 선원이 베트남어로 건배를 뜻하는 요요요를 선장에게 말했고 이 말이 욕설로 들리며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장벽을 없애 비극을 막아야 하지만 외국 선원 상당수는 여전히 한국어를 모른 채 승선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那个时候是有困难，也听不懂，也有个船上的喇叭哇哇哇，以后就是什么都不知道，就是只能看着别人干什么活啊，跟着去干，到以后慢慢的工作熟悉了以后会好一些。 외국 선원들의 고충을 덜고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한국어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어 기본 낱말부터 가르치며 언어 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원들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 선원들과의 어떤 선내 갈등 이런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만 5천 명. 외국 선원들이 업 주력군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더욱 떨어져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당분간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진 뒤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경남 내륙 지역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이 20도, 양산과 울산이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이 예정된 터에서 진주성 외성에 이어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기록으로만 남았던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토성 흔적이 발견된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예정지의 옛 형평탑 아래로 규모는 길이 15m, 너비 6m에 이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옛 진주문화원 동쪽으로 길이 10m, 너비 6m가량입니다. 성밖 기단 성녀를 3단 높이로 쌓은 흔적이 있고 흙을 얇은 층상으로 차곡차곡 다진 모습이 고려시대 토성과 유사합니다. 고려 전기의 기와와 청자 파편이 함께 출토돼 고려시대 토성으로 추정된다고 발굴팀은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판촉에 대한 그런 축조 수법이 일단은 고려시대의 그런 토성들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출토 유물도 그러하지만은 발굴팀은 특히 외구의 잦은 침략으로 토성인 진주성을 고려말 석성으로 개축했다는 문헌 내용이 실제로 밝혀진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성 방향과 잔존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굴 예정 지역보다 바깥에도 지금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발굴 지역의 그 확대가 필요하고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해서 발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던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진주성.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학계와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 방사선 탐지가 오늘 부산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2018 한국 선박관리 포럼과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도 열립니다. 주간 이슈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오늘 오후 2시 헬기를 이용해 고리원전 일대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공중 방사선 탐지를 실시합니다. 공중 방사선 탐지는 부산처럼 산악 지형과 고층 빌딩이 많아 장비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탐지 결과는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2018 한국 선박관리 포럼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홀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엔 국내외 선박관리 전문가와 해외 선주,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와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 관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합니다. 아시아 3대 수산 종합 전문 무역 박람회인 2018 부산 국제수산무역 엑스포가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엔 30개국 40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산식품과 수산기자재, 해양 바이오 산업 물품 등을 전시합니다. 제10회 부산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부산을 주제로 다음 달 1일 저녁 7시 반 부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산수화라고 하면 흔히 붓과 먹을 이용해서 한지에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칼을 이용해 그리는 산수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문화광장 이만흥 기자입니다. 험준한 산봉우리들과 깊은 계곡, 거대한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은 하나의 작은 점으로만 묘사됩니다. 캔버스 전체를 붉은 색감의 아크릴로 뒤덮은 이준호 작가의 붉은산 시리즈는 300년 세월을 건너뛴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를 연상시킵니다. 캔버스 표면의 아크릴을 칼로 긁어내는 작업 방식은 생소하면서도 산수화라는 장르와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크릴이라는 서양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구도라던가 그리고 바위나 산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겸재정선이나 소정병관식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여온 재미작가 바이런 킴의 썬데이 페인팅 시리즈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푸른 하늘과 구름을 캔버스에 담아온 작가는 일상 속에서 미술의 존재 이유를 가로 세로 30cm 남짓 정사경 형태의 소품 연작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선데이 페인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림을 사랑해서 그 여가 시간에 그리는 게 아닐까. 작품 한쪽 면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그날의 일기 한 줄. 미학적 정교함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구 아미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 방 안에서 자고 있던 61살 김모 씨 부부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6시 50분쯤엔 강서구 복림동의 한 기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엔 작업이 모두 끝나 공장 내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쯤부터 한 달 동안 북구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돌며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과 지갑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며 안방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4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김진규와 김문환을 앞세워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승점 1점을 얻으며 리그 2위 성남에 넉 점 차 뒤진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2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첫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KT는 어제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3쿼터까지 9점 차로 뒤지다 4쿼터에만 28점을 올려 결국 93대 91로 역전승했습니다. KT 박지훈은 혼자 24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마커스 랜드리와 양홍석은 종료 직전 결정적인 석점슛을 성공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공동 2위에 오른 KT는 오는 31일 고양 오리온을 홈으로 불러 3연승에 도전합니다. 태풍 위투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이판에 발이 묶인 관광객과 교민을 긴급 이송하기 위해 군 수송기가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은 지난 27일 새벽 3시 20분쯤 공군 수송기 C-130H 한 대가 김해공항을 통해 사이판 현지로 출발해 2차례에 걸쳐 161명을 괌으로 수송했으며 어제 하루 4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이판 공항은 민항기 운항이 일부 재개돼 임시 편성된 민항기가 직접 사이판 공항에서 관광객들을 태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8일 태풍 콩레이 내습 당시 외벽 유리창 1,100여 장이 파손된 LCT 건설 현장의 모든 공사 작업이 3주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LCT 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 중단을 지시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유리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넉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다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의 개통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처음 학교로의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국에서 613곳이며 부산은 전체 사립유치원 298곳 가운데 4.69%인 14곳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부터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 달 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서부상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1.01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은 국비와 시비 등 2,187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3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 NK가 원전의 불량 자동 화재 탐지기를 납품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N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공동피고인인 NK와 금융방재산업에게 4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K는 지난 2009년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금융방재산업이 납품한 불량 자동 화재 탐지기를 납품하고 설치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STX 마린 서비스가 이라크 디젤 전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습니다. STX 마린 서비스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이라크 디젤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으며 이라크 현지 재건 사업 수주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STX 마린 서비스는 부산 중앙동에 본사를 둔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며 지난 2011년 주식회사 STX에서 분할된 뒤 사모펀드 AFX 코리아가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10개 중학교에 창의 공작실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의 공작실 운영 학교는 장림여중과 부산진중, 가야여중과 낙동중 등 10개 중학교로 학교당 8천여만 원의 설치비가 지원됐습니다. 창의 공작실은 목공 실습실과 야외 공작실, 실습 재료 준비실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10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당분간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진 뒤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경남 내륙 지역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이 20도, 양산과 울산이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